박미경 중사, 당신은 이지은 하사에게 6개월간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가했습니다. 부대 전체가 숨을 죽인 조의 시간, 단상 위 마이크 앞에 선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500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그 중심에 창백한 얼굴로 선 박미경의 눈빛이 저를 찌릅니다. 김선주 상사, 당신이 감히! 박미경의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저는 헌병대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군을 구하지 못했고 그 죄책감으로 여기 주방에서 속죄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손이 연단을 꽉 움켜쥡니다. 왼손 검지에 낡은 칼자국 흉터가 욱신거립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부대장 강철민 대령의 얼굴이 굳어지고 헌병대 최민호 원사가 증거 서류를 펼칩니다. 20년간 쌓아온 평온한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건 3개월 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저는 그저 묵묵히 식칼을 쥔 평범한 주방장일 뿐이었으니까요. 아무도 제 과거를 몰랐고 저 역시 그 과거를 꺼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20년간 숨죽이며 살아온 제가 다시 일어서게 된 걸까요?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는 게 20년째 습관입니다.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52세 치고는 주름이 깊은 편이죠. 주방 열기와 기름 냄새가 피부에 스며든 세월의 흔적입니다. 왼손 검지에 박힌 낡은 칼자국 흉터를 무심코 쓰다듬습니다. 20년 전 헌병대를 떠나던 마지막 날 새긴 상처죠. 새벽 5시 부대 정문을 통과해 주방으로 향합니다. 전등을 켜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칼을 점검하는 겁니다. 20년간 함께한 제 주방 식칼. 손잡이는 닳아서 나무결이 드러났고 칼날은 수천 번의 연마로 원래보다 3cm는 짧아졌죠. 철컥. 칼을 숫돌에 가는 소리가 고요한 주방에 울립니다. 규칙적인 리듬, 예측 가능한 하루, 복잡할 것 없는 단순한 일상. 오전 6시 조리병 한민수 일병이 가장 먼저 출근합니다. 마른 체구의 순한 인상의 21살 아이죠. 상사님, 안녕하십니까? 민수야, 왔어? 오늘 아침은 된장찌개야. 감자부터 깎아줘. 500인분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상사님, 행정실 이지은 하사님,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던데요. 이지은 하사. 6개월 전 신임 부사관으로 배치받은 여군이죠.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해.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 이름이 마음 한구석에 걸립니다. 오전 7시 30분 배식 시간. 배식줄 중간쯤에서 이지은이 보입니다.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생기 넘치던 얼굴인데 지금은 다크서클이 짙고 눈에 띄게 수척해졌어요. 하사님, 국 많이 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지나갑니다. 식판을 받아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네요. 식탁에 앉은 그 아이는 주변 동료들과 대화도 없이 그저 식판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20년 전 그 아이도 저렇게 혼자 식사를 했었죠. 하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고 식칼을 더 세게 줍니다. 점심 배식이 끝난 오후 2시쯤 창밖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하사, 내가 뭐라고 했어? 행정실 서류 정리가 이게 뭐야? 박미경 중사의 목소리입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지은은 고개를 90도로 숙인 채 서 있어요. 죄송합니다, 중사님. 죄송하다고 끝나? 오늘 저녁 점호 후 생활관 전체 다시 청소해. 혼자?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 기합이라도 받고 싶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은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습니다. 박미경이 돌아서 가고 이지은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죠.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습니다.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조리대 위 식칼을 쓰다듬습니다. 차가운 칼날의 감촉이 손끝에 와닿아요. 아니야. 관여하지 마. 20년간 지켜온 평온을 깨뜨리지 마.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합니다. 저녁 배식 시간. 이지은이 다시 줄을 섭니다. 하사님, 국 더 먹어야지. 저녁은 좀 먹어야 힘이 나요. 많이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국자로 국을 가득 떠서 국그릇에 부어줍니다. 이지은이 잠깐 저를 올려다봅니다. 그 눈빛,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하지만 동시에 체념한 듯한 그 눈빛. 20년 전 그 아이의 눈빛이 오버랩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당시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그 아이의 말.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증거는 사라지고 가해자는 승진했고 그 아이는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상사님,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아, 응. 괜찮아. 그날 밤 퇴근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 생활관 쪽에서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내일 아침 6시 기상인데 발걸음이 저절로 멈춥니다. 창문 사이로 이지은이 보이네요. 마른 걸레질을 하다가 주저앉아 어깨를 떨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거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번엔 또 못 지켜주는 건가. 주먹을 꽉 쥡니다. 왼손 검지에 칼자국 흉터가 욱신거려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새벽 3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엽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수첩 하나. 20년 전 헌병대 시절 사용하던 수사 수첩입니다. 빛바랜 표지를 쓰다듬습니다. 내가 날 다시 부르는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옵니다. 책상 위 휴대폰에서 알림이 뜹니다. 딸에게서 온 문자네요. 엄마, 잘 주무세요. 내일 주말인데 통화해요. 경찰관이 된 딸.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존재이자 가장 지켜야 하는 존재죠. 내가 움직이면 딸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어. 조용히 살자. 6개월만 있으면 정년퇴직이야. 스스로를 달래며 수첩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립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평온한 일상은 끝났다는 걸. 새벽 5시 30분. 평소보다 30분 늦게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몸이 무거워요. 주방으로 향하는데 여군 생활관 쪽이 이상하게 소란스럽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장병들이 생활관 앞에 모여 있네요. 무슨 일이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 서둘러 생활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들것에 실려 나오는 사람이 보입니다. 창백한 얼굴, 축 늘어진 팔. 이지은입니다. 빨리. 의식이 없어요. 구급대원님, 여기요. 군의관과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이지은을 구급차에 싣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죠. 손발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민수가 제 옆으로 달려옵니다. 상사님, 이지은 하사님이 새벽 점호 때 생활관 화장실에서 쓰러져 계셨대요. 뭐라고? 의식을 잃으신 상태래요. 지금 군 병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을 울리며 부대를 빠져나갑니다. 저는 그 빨간 불빛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왼손 검지의 흉터가 욱신거립니다. 20년 전 그때처럼
또 주방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칼을 쥐었다 놓았다 반복하며 머릿속은 온통 이지은 생각뿐입니다. 새벽 점호 시간에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건 어젯밤 청소를 마치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는 뜻이죠. 오전 8시 부대 행정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는 소문이 돕니다. 점심 배식 준비를 하는데 민수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상사님, 들었는데요. 이지은 하사님이 과로와 영양실조래요. 그리고 몸에 멍 자국도 있었대요.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누구한테 들었어? 구급대원 중에 제 동기가 있어서요. 근데 부대에서는 개인 건강관리 소홀로 처리하려고 한대요. 개인 건강관리 소홀이라 2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쓰러졌을 때도 부대는 개인적인 문제라며 사건을 축소시켰죠. 그리고 저는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점심 배식 시간, 식당은 이지은 이야기로 시끄럽습니다. 이지은 하사 괜찮으려나? 원래 좀 약해 보이긴 했어. 군생활 적응 못하는 애들 있잖아. 장병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꽂힙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죠. 배식을 하던 중 박미경 중사가 식당에 들어옵니다. 평소처럼 빈틈없는 군복 차림에 당당한 걸음걸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오늘 반찬 뭐예요? 김치찌개입니다. 국 적게 주세요.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국을 적게 떠서 건네주는데 박미경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 눈빛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습니다. 오히려 도전적이기까지 하죠. 이 사람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구나. 손이 떨립니다. 국자를 쥔 손에서 국물이 조금 흘러내립니다. 오후 3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부대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강철민 대령이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듭니다. 김상사, 무슨 일인가? 대령님, 이지은 하사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 그건 안정을 찾았다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절이라고 군의관이 진단했어. 그게 전부입니까? 대령이 눈을 가늘게 뜹니다. 전부라니 무슨 뜻인가? 몸에 있던 멍 자국은요? 순간 대령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김상사, 자네 주방장이 왜 그런 걸 알고 있나? 그리고 그건 훈련 중 생긴 타박상일 뿐이야. 하지만 김상사, 대령이 책상을 탁 칩니다. 자네 정년퇴직 6개월 남았지?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자네 일이나 잘하게. 부대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일은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아. 이지은 하사는 2주 병가 후 복귀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업무량을 조절할 거야. 그걸로 됐어. 자네는 주방이나 신경 쓰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령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또 이렇게 끝나는 건가?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최민호 원사가 주방으로 찾아왔습니다. 20년 전 함께 헌병대에서 근무했던 동료죠. 선주야. 민호 씨. 민호가 주변을 둘러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지은 하사면회 가봐. 지금 군 병원 입원해 있어. 하지만 대령님이. 그래서 더 가봐야지. 선주야, 넌 20년 전 그 일로 아직도 괴로워하잖아. 이번엔 다를 수 있어. 민호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그 애가 깨어나면 진실을 말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부대는 그의 입을 막으려고 할 거야. 내가 가서 힘을 줘. 하지만 내가 뭘? 넌 김선주야. 20년 전 군사령부에서 가장 날카로웠던 헌병수사관. 잊었어? 민호가 제 어깨를 툭 칩니다. 그 칼,
이제 제대로 쓸 때가 온 거야. 그날 저녁 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이지은이 입원한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립니다. 들어가. 이번엔 도망치지 마.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이지은이 보입니다. 링거를 맞고 있고 얼굴은 더 창백해 보이네요. 눈을 뜬 그 아이가 저를 보고는 작게 놀랍니다. 상사님? 지은아. 괜찮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몸 관리를 못해서 또 사과부터 하는군요.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지은아, 너 괜찮은 거 맞아? 네, 괜찮습니다. 진짜로? 제가 조용히 물었을 때 이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리고는 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죠. 상사님, 말해봐. 그냥 조용히 전역하고 싶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지은이 말합니다. 더 이상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시간 채우고 나가고 싶어요. 20년 전 그 아이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끝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지은아. 네. 박미경 중사가 너한테 뭘 한 거야? 이지은의 눈이 커집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젓습니다. 아니에요. 중사님은 그냥 제가 일을 잘못해서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교육이 온몸에 멍을 만들어? 그건 제가 훈련 중에. 지은아. 제가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너 지금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참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지? 이지은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립니다. 20년 전에도 너 같은 아이가 있었어. 그 아이도 혼자 버티려고 했어.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랐지. 그런데 목이 메입니다. 그 아이는 결국 스스로 세상을 떠났어. 이지은이 저를 쳐다봅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요. 그래서 나는 이번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상사님, 지은아, 넌 잘못한 거 없어. 버틸 필요도 없고 참을 필요도 없어. 그냥 말해줘. 진실을. 하지만 이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이불을 끌어당깁니다. 안 돼요. 제가 말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중사님, 조카분이 부대장님이시잖아요.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조카분이 부대장이라.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박미경이 그토록 당당했던 이유, 부대가 사건을 은폐하려는 이유. 알았어. 오늘은 그냥 푹 쉬어. 곧 다시 올게. 병실을 나오는데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가 끓어오릅니다. 20년간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폭발할 것처럼 치밀어 오르죠. 밤 11시 부대로 돌아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주방에는 저 혼자뿐입니다. 조명을 켜고 조리대 위에 놓인 제 식칼을 집어듭니다. 20년간 음식만 만들었던 이 칼. 낡고 무뎌진 이 칼. 하지만 오늘 이 칼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식칼을 숫돌에 가기 시작합니다. 철컥, 철컥, 철컥. 규칙적인 소리가 깊은 밤 주방에 울려 퍼집니다. 칼날이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박미경, 너의 가면을 벗겨주마. 강철민, 너의 은폐를 부숴버리겠어. 칼을 갈던 손이 멈춥니다. 칼날에 비친 제 얼굴이 보이네요. 20년 만에
헌병 수사관 김선주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주방 문을 열고 가장 먼저 한 일은 20년 전 헌병대 시절 사용하던 수첩을 펼치는 것이었죠. 낡은 페이지를 넘기며 빛바랜 글씨들을 읽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 목격자 확보 절차, 진술서 작성 요령. 20년 전 제가 가장 잘했던 일들입니다. 잊지 않았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어.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하나씩 떠올립니다. 그때의 감각, 그때의 날카로움. 오전 6시 민수가 출근합니다. 상사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민수야. 오늘부터 내가 좀 도와줘야 할 일이 있어. 네. 무슨 일인데요? 식당에서 들리는 대화들. 특히 박미경 중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귀 기울여서 들어줘. 그리고 나한테 알려줘. 민수가 눈을 깜빡입니다. 상사님, 혹시, 이지은 하사를 도우려고. 하지만 박미경 중사님은 부대장님 조카시잖아요. 괜히 건드렸다가.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귀만 열어놔. 민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착한 아이입니다. 여동생을 지키지 못한 트라우마가 있는 민수에게 이번 일은 아마 자신을 치유하는 기회가 될 거예요. 오전 7시 30분 아침 배식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는 배식하면서도 주의 깊게 주변을 관찰합니다. 여군들의 표정, 대화, 그리고 박미경과의 관계. 배식줄에 선 김수진 하사가 보입니다. 이지은과 같은 기수로 들어온 여군이죠. 국을 퍼주며 자연스럽게 말을 겁니다. 수진 하사, 지은이 많이 걱정되지? 네, 상사님. 지은이가 평소에 많이 힘들어 보였어? 수진이 주변을 힐끗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사실은 박 중사님이 지은이한테만 유독 심하셨어요. 맨날 트집 잡으시고 청소도 혼자 시키고. 다른 애들도 봤어? 다들 봤죠. 근데 아무도 말 못해요. 왜? 부대장님 조카시잖아요. 말했다가 오히려 우리가. 역시 그렇습니다.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수진아, 혹시 증거 같은 거 있어? 녹음이나 문자 같은 거?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재빨리 배식대를 떠납니다. 무서운 거죠. 점심시간 박미경이 식당에 들어옵니다. 여전히 당당한 걸음걸이로 배식대 앞에 섭니다. 오늘 메뉴는 뭐예요? 김치찌개입니다. 이지은 하사 소식 들었어요? 정말 안 됐죠. 자기 관리를 좀 했어야 하는데. 박미경이 태연하게 말합니다. 마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요. 연기를 하는 건지 정말 죄책감이 없는 건지. 국을 떠서 건네주며 그 얼굴을 똑바로 봅니다. 박미경도 제 눈을 마주치네요. 그 눈빛에는 경계심이 있습니다. 날 의식하고 있어. 오후 2시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 뒤편으로 나왔을 때 최민호 원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주야, 시간 좀 있나? 민호 씨, 마침 잘 됐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주방 뒤편 담배 피우는 곳으로 가서 민호와 마주 섭니다. 민호 씨, 나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알아. 그래서 내가 먼저 조사 좀 해봤어. 민호가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박미경, 14년 차 중사. 10년 전 후임 시절 선임들한테 심한 가혹행위를 당한 기록이 있어. 근데 그때도 묻혔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케이스군요. 그렇지.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강철민 대령이 내년 준장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부대에서 절대 사건이 터지면 안 돼.
그럼 더더욱 은폐하려고 하겠네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진술만으로는 부족해. 민호가 주변을 둘러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CCTV 기록 확인해 봤어? 생활관에는 CCTV가 없잖아요. 복도에는 있어. 박미경이 야간에 생활관을 들락거린 기록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거야. 민호 씨가 헌병대장 권한으로 열람할 수 있어요? 명분이 필요하지. 공식 조사가 시작되면 가능한데. 그럼 공식 조사를 시작하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민호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선주야, 넌 변하지 않았구나. 그 날카로운 게 20년 동안 무뎌져 있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다시 군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지은은 조금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창백했어요. 지은아, 오늘은 부탁이 하나 있어. 네, 상사님. 내가 당한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줘.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누가 있었는지까지. 이지은이 고개를 젓습니다. 상사님, 제가 말했잖아요. 조용히. 지은아, 넌 여기서 회복하고 복귀하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박미경은 여전히 거기 있고 구조는 변하지 않았어. 넌 다시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넌 할 수 있는 게 많아. 내 목소리를 내는 것부터 시작이야. 무서워요. 알아. 나도 무서워. 20년 전 실패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이지은의 손을 잡습니다. 이번엔 내가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고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 이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꽉 쥡니다. 상사님, 정말 괜찮을까요? 모르지. 하지만 시도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병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박미경입니다. 어머, 김 상사님? 이지은 면회 오셨어요? 네. 참 좋으시네요. 후임 챙기시고. 저도 면회 왔는데 같이 들어갈까요? 아니요, 지은이가 지금 쉬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나중에 와야겠네. 그나저나. 박미경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상사님, 쓸데없는 오해하지 마세요. 전 그냥 후임 교육을 제대로 했을 뿐이에요. 교육이요? 네. 군인은 강해야 하잖아요. 약하면 살아남을 수 없죠. 박미경이 차갑게 웃으며 지나갑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진짜 강한 게 뭔지. 밤 11시 숙소로 돌아와 수첩을 펼칩니다. 그리고 오늘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박미경의 과거 가혹행위 피해 경력, 강철민 대령의 진급심사 일정, 김수진 하사의 목격 진술 가능성, CCTV 확보 방안, 하나씩 적어 내려가며 전략을 짭니다. 20년 만에 다시 작동하는 헌병 수사관의 본능.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민수에게서 온 문자네요. 상사님, 오늘 저녁에 여군 2명이 대화하는 거 들었습니다. 박 중사님이 핸드폰 검사한다고 해서 다들 대화 내용 지우고 있대요. 증거인멸이 시작됐습니다. 서둘러야 해. 다음 날 아침 배식을 하는데 낯선 여군 하나가 제 앞에 섭니다. 계급장을 보니 병장.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최서연 병장이네요. 상사님. 응? 왜 그래? 서연이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쪽지를 제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배식대를 떠나죠. 쪽지를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점심시간 후 주방 뒤편에서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지? 점심 배식이 끝나고 설거지를 마친 후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서연이 긴장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네요.
상사님, 이지은 하사님 도우시려는 거 맞죠? 어떻게 알았어? 어제 병원에서 상사님이 박 중사님이랑 마주친 거 봤어요. 그리고 상사님 표정이 심상치 않으셨거든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냅니다. 이거 있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녹음 파일이 하나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박미경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하사, 너 이번 주말 외출 취소야. 생활관 왁스칠 다시 해. 혼자. 중사님, 지난주에도 했는데요. 말대꾸야. 기합받고 싶어? 죄송합니다. 명백한 가혹행위의 증거입니다. 제 손이 떨립니다. 이거 언제 녹음한 거야? 한 달 전이요. 제가 행정실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들어서 혹시 몰라서 녹음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무서웠어요. 박 중사님이 부대장님 조카시잖아요. 신고했다가 오히려 제가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근데 이지은 하사님이 쓰러지신 거 보고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고마워, 서연아.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야. 상사님,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이건 결정적인 증거야.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곧 불안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근데 상사님, 박 중사님이 오늘부터 핸드폰 검사한대요. 규정 위반 적발한다면서요. 다들 대화 내용이랑 사진 지우느라 난리예요. 저도 이 파일 들키면 어떡하죠? 증거인멸을 시작한 겁니다. 박미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그 파일 지금 당장 내 이메일로 보내. 그리고 내 폰에서는 삭제해. 네. 서연이 서둘러 파일을 전송하고 폰에서 삭제합니다.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주방 뒤편으로 누가 오고 있어요. 빨리 가. 누가 와. 서연이 재빨리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곧 나타난 사람은 박미경입니다. 김 상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담배 좀 피우려고요. 그래요? 근데 방금 누가 있었던 것 같던데요. 조리병 하나가 쓰레기 버리러 왔다 갔어요. 박미경이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의심하고 있는 눈빛이에요. 김 상사님, 요즘 이상하시네요. 뭐가요? 이지은 하사일에 유난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혹시 뭔가 오해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요. 오해요? 무슨? 박미경이 한 걸음 다가옵니다. 전 그냥 군기를 바로잡으려고 한 것뿐이에요. 이 하사가 워낙 나약해서 교육이 필요했던 거죠. 교육으로 사람이 쓰러질 정도면 그게 교육인가요? 순간 박미경의 얼굴이 굳습니다. 김 상사님, 정년퇴직 6개월 남으셨죠?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시면 안 좋을 텐데요. 그게 협박인가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상사님도 아시잖아요. 부대에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 박미경이 차갑게 웃으며 돌아섭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추더니 뒤돌아봅니다. 아, 그리고 상사님. 20년 전 헌병 때 시절 무슨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떻게? 부대엔 비밀이 없어요. 조금만 파면 다 나오죠. 그때 사건 때문에 주방으로 오신 거 맞죠? 박미경이 제 과거를 알아낸 겁니다. 실패의 역사를 가진 분이 또 실패하고 싶으신가 봐요. 박미경이 완전히 돌아서서 사라집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누가 말한 거야? 오후 4시 최민호 원사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민호 씨, 박미경이 제 과거를 알아냈어요.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근데 20년 전 헌병 때 사건까지 알고 있어요.
민호 씨가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거 부대장이 알려줬을 가능성이 높아. 선주 과거 기록은 기밀인데 부대장 권한이면 열람 가능하거든. 그럼 부대장이 박미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이제 우리한테 시간이 별로 없어. 서둘러야 해. 그때 민호 씨 휴대폰이 울립니다. 통화를 마친 민호 씨의 얼굴이 굳어져요. 선주, 방금 부대장실에서 연락 왔어. 이지은 하사 조기 전역 처리한대. 뭐라고요? 건강상의 이유로 군 복무 부적합 판정 내려서 2주 후 전역시킨대. 그러면 증인이 사라지는 거죠. 모든 게 계획적입니다. 이지은을 부대에서 내보내고 사건을 묻어버리려는 거예요. 그날 저녁 부대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강철민 대령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오, 김 상사. 마침 잘 만났네. 대령님, 이지은 하사건 들었나? 조기 전역 처리하기로 했어. 본인도 원하고 건강도 안 좋으니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본인이 원한다고 했습니까? 물론이지. 직접 확인했어. 대령이 제 어깨를 툭 칩니다. 김 상사도 이제 곧 정년이지? 남은 6개월 조용히 보내는 게 좋을 거야. 쓸데없는 소문 만들지 말고 말이야. 20년 전 일도 있고 하니 딸 생각해서라도 조심해야지. 경찰관이라며? 승진 앞두고 있다던데? 완벽한 협박입니다. 제 약점을 정확히 건드리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대령님. 대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나갑니다. 밤 10시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켜니 딸에게서 온 문자가 있네요. 엄마, 다음 주 승진 면접이에요. 떨려 죽겠어, 유유. 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지켜야 할 존재. 내가 움직이면 딸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어. 손이 떨립니다. 계속 싸워야 할지, 여기서 멈춰야 할지.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민수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상사님, 서현 병장이 핸드폰 검사당했대요. 다행히 파일은 미리 지워서 괜찮았대요. 근데 박 중사님이 계속 의심하고 있대요. 서현이 위험합니다. 이지은도 서현도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제가 멈추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수첩을 펼칩니다. 오늘 확보한 녹음 파일, 민호 씨가 조사한 자료들.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의 문자를 다시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새벽 5시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급하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니 구급차가 여군 생활관 앞에 서 있어요. 설마 또? 달려가 보니 최서연 병장이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네요. 무슨 일이에요? 옆에 있던 김수진 하사에게 묻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어젯밤 박 중사님이 서연이를 불러서 핸드폰 다시 확인한다고 했대요. 그러다가 서연이가 과호흡으로 쓰러졌대요. 과호흡? 공황 발작이요. 너무 무서웠나 봐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서연이, 저 때문에 위험에 처한 거예요. 구급차가 출발하고 생활관 앞에 모인 여군들 사이로 박미경이 보입니다. 여전히 태연한 표정이에요. 아니, 오히려 약간 만족스러운 표정이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주먹을 꽉 쥡니다. 오전 8시 부대 정문으로 한 중년 여성이 들어옵니다. 경비병이 막으려 하지만 그 여성은 고함을 지르며 행정실로 향합니다. 내 딸 서연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부대장 나와요. 서연의 어머니였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온 거죠. 내 딸이 멀쩡하다가
왜 2번씩이나 쓰러진 거예요? 대체 이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부인, 진정하세요. 지금 부대장님께 연락드릴게요. 진정하라고? 내 딸이 쓰러졌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나 국방부에 민원 넣을 거예요. 국회의원한테도 연락할 거예요. 부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병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간부들이 긴급회의에 소집되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전 10시 강철민 대령이 전체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도 주방장 자격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부대장, 행정실장, 민우 씨, 그리고 박미경까지 모여 있습니다. 대령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늘부터 부대 내 모든 여군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전수조사? 국방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이지은 하사에 이어 최서연 병장까지. 이건 우연이 아니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박미경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대령님, 하지만 그건 박 중사, 자네 여군 생활관 관리 책임자지. 어떻게 된 거야? 서연 병장은 원래 예민한 성격이라 제가 핸드폰 규정 위반 확인하려고 했을 뿐인데 갑자기 과호흡을. 왜 야간에 핸드폰 검사를 했나? 그게 낮에는 업무가 있어서. 대령이 책상을 탁 칩니다. 이번 조사는 헌병대 주도로 진행한다. 최 원사 맡아줘. 알겠습니다, 대령님.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제 쪽을 힐끗 봅니다. 기회가 왔다는 눈빛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박미경이 제 앞을 가로막습니다. 김 상사님, 이거 다 상사님이 꾸민 거죠? 무슨 소리예요? 서연이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녹음 파일 달라고 하셨죠?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박미경이 알고 있어요. 전 그저 후임을 걱정한 것뿐이에요. 걱정? 20년 전에도 그렇게 걱정하시다가 실패하셨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을 거예요. 박미경이 차갑게 웃으며 속삭입니다. 상사님 딸, 경찰관이죠? 다음 주 승진 면접이라던데. 어머니 과거가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 전 살아남을 거예요. 항상 그래왔으니까. 상사님은, 글쎄요. 박미경이 돌아서 갑니다. 제 온몸이 떨립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모르겠어요. 오후 2시 민호 씨가 주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선주, 조사 시작했어. 이지은 하사 진술부터 받을 거야. 민호 씨, 박미경이 제 딸을 건드리려고 해요. 민호 씨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알아. 그래서 우리가 더 빨리 움직여야 해. 증거를 확보하고 공식 조사로 만들어야 박미경도 함부로 못해. 하지만 선주야, 지금 물러서면 끝이야. 이지은도 서연이도 그리고 너도 모두 망가져.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그날 저녁 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지은과 서연이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상사님, 서연이 창백한 얼굴로 저를 봅니다. 죄송해요, 서연아. 내가 너를 위험에 빠뜨렸어. 아니에요. 제가 약해서. 아니야. 넌 충분히 용기 있었어. 이지은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상사님, 저 결심했어요. 응? 진술할게요. 제대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요. 이지은의 눈빛이 달라져 있습니다. 체념이 아닌 결연함이 담겨 있어요. 서연이가 쓰러진 거 보고 알았어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칠 거라는 걸. 서연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증언할게요. 녹음 파일도 있고요. 두 아이가 손을 맞잡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이 아이들이 용기를 내는데 내가 두려워할 수 있나? 병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엄마, 유나야.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납니다. 유나야, 엄마 때문에 내 승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네? 무슨 소리예요? 엄마 과거에 실패한 일이 있었어. 그게 지금 다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엄마가 지금 다시 싸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겠니?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싸우세요. 뭐? 엄마가 올바른 일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해야죠. 제 승진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엄마가 정의롭게 사는 모습 보고 자라서 제가 경찰이 된 거예요. 이제 와서 포기하시면 안 되죠. 딸의 목소리에 힘이 담겨 있습니다. 엄마, 제대로 한번 하세요. 전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고마워, 유나야.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20년간 숨겨뒀던 수첩을 펼칩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적기 시작합니다. 김선주의 마지막 수사. 이번엔 반드시 성공한다.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호 씨를 찾아갔습니다. 민호 씨, 시작합시다. 제대로. 각오됐어? 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게요. 민호 씨가 제 어깨를 툭 칩니다. 그래, 이게 내가 아는 김선주야. 3일 후, 민호 씨가 주도하는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지은과 서연의 진술을 받고 다른 여군들도 면담을 진행했죠. 조금씩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긴급 간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강철민 대령의 표정이 어두웠고 다른 간부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령이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습니다. 박미경 중사의 과도한 업무 지시는 인정된다. 하지만 명백한 가혹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해. 대령님, 하지만 녹음 파일이. 민호 씨가 말하려 하자 대령이 손을 듭니다. 그 녹음 파일은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된 것이라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게 법무실 판단이야. 그럼 피해자들의 진술은요? 이지은 하사와 최서연 병장 모두 개인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했다는 군의관 소견이 나왔어. 건강상 군 복무 부적합 판정이야.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2주 후 조기 전역 처리한다. 박미경 중사에게는 경고 조치만 내리고 앞으로 여군 생활관 관리는 다른 부사관이 맡는다. 대령님, 그건 너무. 민호 씨가 벌떡 일어서지만 대령이 차갑게 쳐다봅니다. 최 원사, 이건 상부에서 내려온 결정이야. 부대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야.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니요. 그들은 가해자 처벌을 원합니다. 처벌받았어. 경고 조치와 보직 변경. 이 정도면 충분해. 대령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이 건으로 더 이상 논쟁하지 않길 바란다. 이상.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민호 씨가 제 팔을 잡아줍니다. 선주, 미안해. 내가 부족했어. 아니에요. 민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상부 압력이 있었어. 강 대령 진급 심사가 다음 달인데 이 시기에 부대 내 사건이 터지면. 알아요. 다 알아요. 주먹을 꽉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아픕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박미경이 걸어옵니다.
승리자의 미소를 띤 채 김 상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전 살아남는다고. 상사님도 이제 깨달으셨겠죠? 세상은 원래 이런 거예요. 박미경이 제 옆을 지나가며 속삭입니다. 20년 전에도 지금도 상사님은 항상 지는 거예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미경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끝났어요. 상사님 딸 승진 면접 이틀 남았죠? 더 이상 발버둥 치시면 딸한테 안 좋을 텐데요. 박미경이 제 손을 뿌리치고 가버립니다. 저녁 6시 민호 씨와 함께 마지막으로 부대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대령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김 상사, 자네도 이제 그만해. 조사는 끝났어. 하지만 진실은? 진실? 대령이 의자에 기대며 차갑게 웃습니다. 김 상사, 20년 전에도 진실을 외쳤지? 그래서 뭐가 바뀌었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자네, 정년퇴직 6개월 남았지?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서로를 위한 거야. 대령이 서랍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냅니다. 과거 헌병대 시절. 그 사건 아직도 기록에 남아있어. 자네가 고위 장교 성폭력 사건 수사하다가 증거 조작 의혹을 받았다는 것도 말이야.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증거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증거를 없앤 거예요. 그래, 그렇게 주장했지. 하지만 증명하지 못했어. 그 기록이 지금 여기 있어. 대령이 파일을 책상에 탁 놓습니다. 이게 만약 외부로 새어나가면 자네 딸 경찰관 승진은 물 건너가는 거야. 증거 조작 의혹받은 어머니를 둔 경찰관. 신뢰도 문제로 탈락할 거야. 완벽한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김 상사, 이제 그만하고 조용히 정년퇴직 준비나 해. 그게 자네 딸을 위한 길이야. 민호 씨가 제 팔을 잡습니다. 그만하자는 신호예요. 부대장실을 나왔습니다. 밤 10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민호 씨가 제 어깨를 감싸줍니다. 선주야, 우리 할 만큼 했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시스템이 이런데 어떻게 해? 우리 둘이서는 부족해. 2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이번에도 또 목이 메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민호 씨와 헤어지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깊은 밤 주방. 조명을 켜고 조리대에 기댔습니다. 20년간 지켜온 이곳, 도망쳐온 이곳, 결국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조리대 위 식칼을 집어듭니다. 날카롭게 갈았던 칼날이 달빛에 반짝입니다. 하지만 이 칼로 아무것도 자르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식칼을 손에 쥔 채 흐느낍니다. 미안해. 또 지켜주지 못했어. 20년 전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보던 그 눈빛,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던 그 떨리는 목소리. 미안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집니다. 그때 주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고개를 들자 이지은이 서 있습니다. 상사님, 지은아, 넌 왜 여기? 이지은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어요. 상사님, 들었어요. 조사 결과, 미안해.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아니에요. 이지은이 고개를 젓습니다. 상사님이 싸워주신 거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무도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준 적 없었어요. 하지만 결국 상사님, 이지은이 제 손을 잡습니다. 제가 진술서를 쓰겠습니다. 제대로 상세하게. 그리고 외부 기관에 제출하겠어요. 지은아,
하지만 넌 전역하잖아. 더 이상 싸울 필요 없어. 있어요. 저 때문에 상사님이 고통받으셨잖아요. 이젠 제가 나설 차례예요. 이지은의 눈빛이 단단합니다. 상사님이 저를 위해 20년 전 상처를 다시 꺼내셨잖아요. 제가 그냥 도망칠 수는 없어요. 서연도 주방 문 앞에 나타납니다. 저도요, 상사님. 저도 진술서 쓸게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두 아이가 저를 바라봅니다. 포기하지 않은 눈빛으로. 너희들, 상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아직 안 졌어요. 이지은이 제 손을 꽉 쥡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꺼졌다고 생각했던 불씨. 하지만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뜨렸던 식칼을 다시 집어듭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다음 날 아침, 민수가 황급히 주방으로 뛰어왔습니다. 상사님, 큰일 났어요. 인터넷에. 민수가 휴대폰을 보여줍니다. 한 군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제목 모 사단여군 가혹행위 은폐 사건 제보. 이지은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박미경의 가혹행위, 부대의 은폐 시도, 그리고 조기 전역 압박까지 모든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고 서연의 녹음 파일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고 조회수는 이미 5만을 넘었습니다. 언론사 계정들도 취재 의사를 밝히고 있었어요. 지은아, 결국 해냈구나. 오전 9시, 부대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철민 대령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고 국방부에서 즉시 감찰관 파견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외부에 유출한 거야? 대령의 고함 소리가 복도까지 들립니다. 오후 1시, 국방부 감찰관 3명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고 이번엔 부대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가 주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선주, 기회야. 국방부 감찰관한테 내가 직접 증언해. 저요? 응. 20년 전 사건도 지금 사건도 내가 가장 잘 알잖아. 오후 3시 임시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감찰관 앞에 앉아 20년간 숨겨뒀던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헌병대 시절 사건, 증거 은폐,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김 상사님, 혹시 증거가 있습니까? 네. 수첩을 꺼냅니다. 20년 전 사건 기록, 그리고 최근 3주간 수집한 증거들. 박미경의 동선 기록, 피해자 진술 메모, 부대장의 은폐 시도 정황까지. 이 수첩, 20년간 보관하신 겁니까? 네. 언젠가는 다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감찰관이 수첩을 넘기며 감탄합니다. 전직 헌병 수사관답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오는데 복도에 박미경이 서 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김 상사님, 이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전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박미경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더 이상 당당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제가 당했을 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고통받아야 한다고요? 박 중사님, 피해자였다는 건 변명이 안 돼요. 당신은 선택했어요. 가해자가 되기로. 박미경이 고개를 떨굽니다. 처음으로 죄책감이 보이는 표정입니다. 다음 날 오전 부대 전체 조회가 소집됐습니다. 500명의 장병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강철민 대령이 단상에 오르더니 뜻밖의 말을 합니다. 오늘 김선주 상사가 여러분께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단상으로 올라갑니다. 500쌍의 눈이 저를 봅니다. 다리가 떨리지만 마이크를 잡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방장 김선주 상사입니다.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20년 전 저는 헌병대 수사관이었습니다. 장병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집니다. 그때 한 여군이 고위 장교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수사했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입니다. 누군가 증거를 없앴고 사건은 묻혔습니다. 그 여군은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운동장이 숨죽입니다. 저는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주방으로 도망쳤습니다. 20년간 매일 국을 끓이며 속죄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마이크를 꽉 쥡니다. 하지만 6개월 전 이지은 하사가 이 부대에 왔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봤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지은과 서연이 앞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박미경 중사의 가혹행위는 명백합니다. 강철민 대령의 은폐 시도도 명백합니다. 그리고 부대장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20년 전 제 증거를 없앤 사람도 당신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령이 벌떡 일어서지만 감찰관들이 제지합니다. 20년 전 당신은 그 고위 장교의 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없애고 사건을 묻었죠. 제 수첩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첩을 들어 올립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하려고 했죠. 하지만 민호 씨가 제 옆으로 올라옵니다. 이지은과 서연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5명의 여군이 더 올라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지은이 마이크 앞에 섭니다. 저는 박미경 중사에게 6개월간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조사받고 싶습니다. 서연도 나섭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증언하겠습니다. 다른 여군들도 하나씩 나섭니다.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낸 겁니다. 감찰관이 일어섭니다. 강철민 대령, 박미경 중사 두 분은 즉시 직위 해제되며 군 검찰에 송치됩니다. 박미경이 무너져 내립니다. 부대장도 창백한 얼굴로 단상에서 내려옵니다. 조회가 끝나고 저는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조리대 위 식칼을 집어듭니다. 20년간 음식만 만들었던 이 칼. 오늘 이 칼은 마침내 부조리를 잘랐습니다. 이제 이 칼을 내려놓을 수 있겠어. 민수가 들어옵니다. 상사님, 해내셨어요. 아니야, 민수야. 우리가 함께 해낸 거야. 창밖으로 이지은과 서연, 그리고 다른 여군들이 보입니다. 처음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들. 20년 만에 드디어 구했습니다. 3개월 후 강철민 대령은 직위 해제 후 군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박미경 중사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20년 전 사건도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늦었지만 정의는 왔습니다. 오늘은 제 정년퇴직식입니다. 새벽 5시 마지막으로 부대 정문을 들어섭니다. 20년간 매일 지나던 이 길.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주방으로 향하는데 가슴이 먹먹합니다. 주방 문을 열자 민수를 비롯한 조리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사님, 마지막 아침 식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민수야. 조리대 위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사.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제가 20년간 만들어왔던 메뉴들입니다. 상사님이 해주신 맛은 못 내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합니다.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고마워, 애들아. 진짜 고마워.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마지막 주방에서의 식사.
2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오전 10시 퇴직식이 시작됐습니다. 새로 부임한 부대장이 감사패를 건넵니다. 김선주 상사, 20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대 식당 벽면에는 작은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김선주 상사 20년 헌신 기념. 고인도 아닌데 고자를 쓴 것 같은 기분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주방장 김선주는 오늘로 끝나니까요. 퇴직식이 끝나고 이지은과 서연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저녁 후 민간인 옷차림입니다. 상사님, 이거. 이지은이 작은 상자를 건넵니다. 열어보니 새 식칼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집에서 요리하실 때 쓰세요. 이번엔 평화로운 음식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웃음이 나옵니다. 고마워. 너희는 요즘 어떻게 지내? 저는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상사님처럼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서요. 이지은의 눈빛이 단단합니다. 전 대학교로 돌아갈 거예요. 심리학 공부해서 상담사가 되려고요. 서연도 밝게 웃습니다. 두 아이가 성장했습니다. 더 이상 쓰러지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상사님 덕분에 저희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아니야. 너희가 용기를 낸 거야. 포옹을 나누고 헤어집니다. 아마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오후 3시 딸이 차를 몰고 부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유나야, 엄마 멋있었어요. 정말. 딸이 저를 꽉 안아줍니다. 승진 면접은 어떻게 됐어? 합격했어요. 엄마 덕분인 것 같아요. 면접관들이 엄마 이야기 듣고 오히려 좋게 봐주셨대요. 다행입니다. 제 선택이 딸에게 상처가 되지 않아서. 유나야, 엄마가 가고 싶은 데가 있어. 어디? 20년 전 구하지 못한 아이한테 인사하러. 국립묘지. 여군 묘역 한 구석에 작은 비석이 있습니다. 육군 하사 정은미. 20년 전 제가 구하지 못한 그 아이. 2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이. 비석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주방 식칼을 꺼냅니다. 20년간 함께했던 이 칼. 은미야, 늦었지? 너무 늦었어. 눈물이 흐릅니다. 미안해.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20년이나 걸렸어. 하지만 식칼을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놓습니다. 이번엔 해냈어. 내가 바랐던 것. 드디어 이뤘어. 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엄마, 그분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식칼을 놓고 일어섭니다. 상징적으로 칼을 내려놓는 의식. 이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묘지를 나오는데 민호 씨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민호 씨. 잘했어, 선주야. 20년 만에. 우리 해냈어. 민호 씨와 악수를 나눕니다. 전우로서의 마지막 인사. 이제 뭐 할 거야? 손녀나 봐주려고요.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야죠. 그래, 난 안 믿는다. 민호 씨가 웃습니다. 내 눈빛, 아직 살아있잖아. 맞습니다. 제 안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평범한 아파트 거실. 손녀 지우를 안고 창밖을 봅니다. 생후 6개월 된 작은 손녀. 딸이 낳은 소중한 생명. 지우야, 할머니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손녀가 저를 올려다봅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좋은 사람들도 있단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 거실 벽에는 낡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헌병 때 시절 제 모습.
날카로운 눈빛의 젊은 김선주. 딸이 주방에서 부릅니다. 엄마, 저녁 뭐 해드릴까요? 내가 할게.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 먹고 싶지? 역시 엄마. 주방으로 향합니다. 새 식칼을 집어들고 팔을 썰기 시작합니다. 규칙적인 칼질 소리.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국내 성폭력 피해자 또 발생. 피해자 신고 후 2차 가해 논란. 손이 멈춥니다.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아직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구나. 딸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칼질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거실에서 손녀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딸의 노랫소리도 들립니다. 평온한 일상. 하지만 제 눈빛 속에는 여전히 작은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정의를 향한, 약자를 지키려는 불씨. 언젠가 또 누군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때는 망설이지 않을 겁니다. 칼을 내려놓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요.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결코 칼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는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당함을 보고도 침묵할 건가요? 아니면 용기를 내어 맞설 건가요? 김선주 상사는 20년 전 실패의 아픔을 안고 살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오히려 더 강한 정의감으로 돌아왔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옆에 도움을 요청하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옵니다. 정의를 위해 한 걸음 다가가 보는 건 어떠실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